아니, 나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아플 때 돌봐줄 사람도 없고 밥도 대충 때우고 그냥 이러다 조용히 가는 거지 뭐.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식들 다 출가하고 배우자도 먼저 떠나고 어느 날 보니 집에 들어와도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고 몸이 좀 불편해도 누구에게 부탁하기가 미안해 그냥 참고 지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조용히 참고 지내시는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해둔 돌봄 혜택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밥 챙겨주는 건 기본이고 병원 같이 가줄 사람도 보내주고 아무도 모르게 말동무도 해주는 AI 서비스도 있고요. 도시락부터 간호사 방문까지 혼자 살아도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제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말 안 하면 몰라서 그냥 지나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돌봄 혜택을 하나하나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돈은 얼마나 드는지, 누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 영상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라면 지금 바로 집중해 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도 받을 수 있었구나 하고 놀라실 겁니다. 현실 속 문제와 공백. 밥도 혼자, 병원도 혼자 하루에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 어르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휴, 그냥 누워 있다가 라디오 좀 틀었다가 대충 밥 먹고 뭐 별거 없죠. 이 말 슬프게도 많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하루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18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숫자는 점점 늘고 있고 앞으로는 3분 중 1분은 혼자 노년을 맞이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죠. 하지만 이 숫자보다 더 무서운 건 혼자 사는 그 하루의 풍경입니다. 첫째, 끼니가 무너집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으니 어제 먹다 남은 밥, 라면, 김치 몇 조각으로 대충 때우는 날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입맛 없어서 그냥 넘긴다 하시는 말은 사실 혼자 먹는 밥이 재미없고 귀찮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꾸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병이 생깁니다. 둘째, 병원도 스스로 미루게 됩니다. 무릎이 아파도 걷는 게 귀찮아서 안 간다. 눈이 침침해도 약국에서 약만 사 먹는다. 이렇게 스스로 병을 키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쓰러져도 신고할 사람이 없고 넘어져도 발견이 늦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최근 3년간 고독사로 발견된 어르신의 70% 이상이 65세 이상 단독 가구였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아무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말문이 닫힙니다. 하루 종일 사람 얼굴을 못 보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한 달에 며칠씩 생긴다는 이야기,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렇게 말문이 닫히면 마음도 닫히고 움직임도 줄고 기억도 점점 흐려지고 결국 우울증이나 인지 저하로 이어집니다. 어르신들께 이런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옆집엔 누가 사는지도 모르겠고 병원 갈 땐 기사 아저씨 말고는 누구랑 말 안 해요. 그만큼 사회적 고립이 일상화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어르신 본인은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는 괜찮아? 누구한테 민폐 끼치긴 싫어?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속으론 그래도 누가 한번 안부라도 물어줬으면 그런 마음 안 계실까요? 이건 단지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돌봄의 공백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먹고 자고 병원 가고 말 한마디 하는 그 당연한 일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는 하루하루 버텨야 하는 일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돌봄 혜택은 그저 있으면 좋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없으면 위험한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삶에 큰 변화는 없어 보여도 이런 제도 하나가 어르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하게 됐는지, 우리 사회는 왜 돌봄을 확대하게 됐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왜 혼자 사는 어르신이 늘고 돌봄이 절실해졌을까? 먼저 이런 질문부터 해볼까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왜 이렇게 혼자 계신 분이 많을까?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지금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 중 혼자 사는 어르신이 무려 180만 명을 넘었습니다. 다시 말해 65세 이상 6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숫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모여 사는 게 당연했죠. 부모님을 모시는 건 자식 된 도리라 여겼고 늙으면 자식이 있어 든든하다는 말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자식도 먹고 살기 바빠서 따로 살고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고령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으로 혼자가 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년은 곁에 아무도 없는 삶이 되어가는 현실. 혼자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밥은 점점 대충 먹게 되고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게 귀찮고 누워있다 일어나다 다치기도 하고 이틀을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도 생깁니다. 심지어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도 며칠 뒤에 발견되는 일도 우리 사회에서 이제 낯설지 않은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어르신 본인은 아무 말도 안 하신다는 점입니다. 얘들아 바쁜데 괜히 신경 쓰이게 하지 말자. 다 괜찮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 그렇게 스스로를 점점 뒤로 미루고 참게 되시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떨까요? 혼자 사는 어르신은 우울증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구조가 늦고 식사위생 상태가 나빠져 만성질환이 악화되며 결국 더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는 혼자 두면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혼자 살게 두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꾸준히 지켜보고 챙기고 필요할 때 도와주자는 취지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돌봄 혜택은 단순히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보호망입니다. 예전엔 남에게 도움받는 건 부끄러운 일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일수록 꼭 신청하셔야 할 권리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아직 건강해서 괜찮은데? 하시기 전에 오늘만큼은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혜택 중 분명히 어르신께 해당되는 게 하나 이상은 있을 겁니다. 혼자 살아도 혼자 두지 않습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5가지 돌봄 혜택. 나는 뭐 특별한 병도 없고 아직은 괜찮아. 이런 거는 진짜 힘든 사람들만 받는 거 아냐?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돌봄 혜택은 꼭 누워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혼자 계시고 일상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식사 준비, 병원 동행, 말벗까지 나를 위한 10일 돌봄 매니저. 혼자 사는 어르신 댁에 돌봄 도우미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방문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반찬이나 식사를 도와주고 병원 갈 일이 있으면 함께 동행하고 낙상이나 사고 없는지 안전점검도 해줍니다. 무엇보다 말벗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되죠.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낸 날이 많았는데
이분 오시는 날은 하루가 다르다. 이 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350% 이하, 그리고 혼자 사는 분이라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AI 안부 확인 말벗 서비스. 기계라도 괜찮다. 누군가 나를 챙긴다는 기분. 요즘은 AI 기술이 말도 걸고 안부도 묻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께는 매주 1회 이상 전화나 AI 기기를 통해 어르신 오늘은 어떠셨어요? 하고 안부를 확인해 줍니다. 고독사 예방은 물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연락할 수 있어 생명 안전망 역할도 합니다. 서울, 대구, 전북 등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거동은 가능하지만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께 큰 도움이 됩니다. 무료 또는 저렴한 식사 지원, 끼니 걱정 없이 든든하게 식사 준비가 힘들거나 끼니를 자주 거르시는 어르신께는 도시락 배달, 경로식당 무료 또는 1,000원 식사, 밑반찬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특히 만성질환 있는 분, 치아 불편하신 분은 단백질과 영양소를 골고루 챙기는 게 중요한데 이런 지원 덕분에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며 주민센터, 노인복지관에 문의하시면 해당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방문 요양간호 서비스. 내 몸 상태에 맞춘 건강 돌봄. 이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만 가능하지만 등급만 나오면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으로 와서 위생관리, 투약 도움, 간단한 건강 체크, 목욕 보조까지 도와줍니다. 특히 몸이 점점 약해지는 시니어 분들께 필요한 돌봄입니다.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어르신일수록 이 서비스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은 어렵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공간 및 복지 프로그램, 말할 사람이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간, 집 안에만 계시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점점 다치게 되죠. 그래서 복지관, 경로당, 공동생활홈 같은 곳에서는 노래교실, 미술치료, 건강체조, 영화 감상 등 여러 가지 여가 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주거와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도 있으며 여기선 돌봄 인력과 함께 지내며 혼자가 아닌 함께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활동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의 활기를 회복시키는 사회적 처방입니다. 이렇게 5가지만 봐도 혼자 살아도 혼자 두지 않겠다는 사회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 주의할 점까지 알려드릴게요. 이어지는 영상도 꼭 확인해 주세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어디에 말하면 될까? 아니, 그런 건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몸이 좀 불편하긴 해도 내가 받기엔 좀 남한테 미안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얘기 꼭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돌봄 혜택들요. 신청 안 하면 아무리 대상이어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이 충분히 조건이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어디에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혹시 놓치면 안 되는 건 뭔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먼저 어디에 신청하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동네 주민센터 있죠? 거기 가셔서 저 혼자 사는 노인인데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뭐가 있나요? 이렇게 한마디만 꺼내세요. 그럼 복지 담당 직원이 쭉 안내해 줍니다. 어르신 상황을 물어보고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지 같이 찾아줘요. 만약 다리가 불편해서 가시기 힘드시다. 그럴 땐 자녀나 지인이 대신 가도 됩니다. 대리 신청 가능해요. 그럼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 조건은 이래요. 만 65세 이상이시고 혼자 살고 계시거나
실질적으로 혼자 계신 분, 그리고 몸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조금 불편한 분들,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은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기초수급자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조금 받으시고 자녀들한테 안 받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 괜히 미리 하지 마세요. 신청할 때 뭐가 필요하냐고요? 솔직히 신분증 하나면 거의 다 됩니다. 다른 서류는 직원이 안내해줘요. 혹시 기초수급증이나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일단 가셔서 상담만 받아보세요. 중요한 건 먼저 물어보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런 건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받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나중에 더 힘들어지면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다 놓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어떤 동네는 신청자가 많아서 돌봄 인력 대기만 몇 달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을 때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말벗 서비스는 필요 없는데 병원 같이 가주는 건 좋겠네. 식사는 괜찮지만 위생 쪽이 걱정돼. 이렇게 부분적으로 필요한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괜히 내가 너무 멀쩡한데 받으면 미안하지 않나? 그런 마음 안 가지셔도 돼요. 도움이 필요할 때 받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영상 다 보시고 나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전화 한 통 넣어보세요. 어르신, 이거 진작 신청하셨으면 더 빨리 도움 받으셨을 텐데요.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혹시 이 영상을 자녀분이 보신다면 부모님께 꼭 말씀드려 주세요. 혼자 계신 어르신은 본인이 직접 알아보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실제로 이 혜택을 받은 어르신들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이 당장 무엇부터 하면 좋을지도 다음 단계에서 알려드릴게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뀐 삶 직접 보신다면 바로 신청하실 겁니다. 저런 거 신청하면 괜히 내가 약해 보일까봐 참고 살지 뭐 얼마나 도와준다고. 이런 마음 이해합니다. 자식들한테도 괜히 부담 주기 싫고 동네 사람들한테는 티 내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며 하루하루 보내신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도움 한 번 받고 나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왜 진작 안 했을까? 내가 왜 혼자 다 하려고 했지? 진짜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혹시 어르신 마음속에 남아있던 망설임이 있다면 조금은 가벼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서울에 혼자 사시는 74세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10년 넘게 혼자 사셨죠? 자식은 외국에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그렇게 집안에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보내는 날이 많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 선생님이 찾아와서 순자 어르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해 보실래요? 이렇게 조심스레 권해드렸대요. 그 뒤로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챙겨주는 분이 오고 함께 병원도 다니고 무릎 아플 땐 파스도 붙여주고 무엇보다 어르신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답니다. 살맛 난다는 표현, 그땐 진심으로 하셨대요. 또 다른 어르신은 경북에 사시는 77세 조영수 어르신, 식사는 대충 라면 끓여 드시고 허리 아파도 병원 가는 게 귀찮아서 그냥 참다 쓰러지셨어요. 그때 구청 직원이 응급구조 후 AI 안부 확인 서비스와 도시락 배달을 연결해 줬습니다. 지금은 매일 챙겨주는 도시락 덕분에 끼니 걱정 없고 AI 기계가 조영수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하고 물어볼 때마다
괜히 웃음이 난다고 하시더군요. 이 나이에 기계랑 얘기하게 될 줄 몰랐지? 근데 웃겨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은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낍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건 약한 게 아니고 혼자 사는 노인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증거라는 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 그리고 부모님을 떠올리는 자녀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너무 늦기 전에 한번 문 열어보시겠어요? 신청만 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복지관, 건강보험공단 어디든 괜찮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나 혼자 사는데 받을 수 있는 복지 뭐 있나요? 이 말 한마디 꺼내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분들이 다 도와줍니다. 혹시 영상 보면서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하셨던 분 계실까요? 바로 그런 분들일수록 지금 해두셔야 나중에 더 쉽게 도움받습니다. 갑자기 아프면 그땐 오히려 신청도 어려워요. 그러니 지금 상태가 괜찮을 때 미리 상담 받아두는 것, 그게 어르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 보시는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께 한번 권해드려 보세요. 엄마, 아빠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서 그래요.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받자. 그게 우리한테도 마음 편한 거야. 이 말 꼭 전해주세요. 정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관심과 연결이니까요. 마지막 클로징에서는 오늘 이야기 요약과 함께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는 괜찮아 하시던 분도, 괜히 번거롭게 할까봐 망설이던 분도, 혹시 지금은 마음이 조금 달라지셨나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다는 건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선 익숙해지고 싶지 않다는 말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어주고 병원 가는 길 옆자리에 있어주고 오늘 하루 어땠냐고 말 걸어주는 그 존재 하나로 삶이 달라진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신청이라는 아주 작은 움직임에서 비롯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돌봄 혜택 5가지 기억나시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집에 찾아와서 일상 전반을 도와주는 서비스, AI 안부 확인 말벗 서비스, 주기적인 안부 확인으로 고독사 예방, 무료 저렴한 식사 지원, 도시락, 밑반찬, 경로식당 등 식사 걱정 해소, 방문 요양간호 서비스, 건강 상태에 맞춘 전문 돌봄, 공동생활공간 복지 프로그램 여가, 친구, 말벗이 있는 삶. 이 중 한 가지만 해당돼도 이미 신청할 자격은 충분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바로 오늘 주민센터에 한번 들러보세요. 또는 전화라도 걸어보세요. 이런 서비스 받을 수 있나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혹시 자녀분이 함께 보고 계신다면 부모님을 위해 직접 알아봐 주셔도 좋아요. 그 한 걸음이 어르신 인생의 다음 계절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묵묵히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국가와 사회가 준비한 작지만 따뜻한 손길, 이번에는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고요함이 아닌 안전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엄마한테 꼭 보여줘야겠다 싶은 분은 공유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어르신 삶에 또 하나의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